원자 구조와 원자 모형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음극선관 실험 요것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보기가 어렵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 브라운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음극선관입니다. 자, 지금 TV 브라운관처럼 생겼죠. 여기가 음극이고요. 요 금속이 어떤 종류, 예를 들어서 뭐 금, 은, 구리 뭐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틈을 이렇게 내주면 여기에서 무슨 입자가 이렇게 나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자가 지나가는 통로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극판을 댔더니 이게 이렇게 휘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반짝반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N극, S극 이렇게 전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요것을 이제 끌어내려서 우리가 음극선을 이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음극의 전극 재료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극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결과를 보이니까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여기다가 조그만 이렇게 바람개비를 이렇게 놓으면은 바람개비를 칠 거 아닙니까? 이게 뱅글뱅글 돌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그 얘기는 질량을 가졌다. 그 얘기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는 얘기는 플러스 쪽으로 휘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을 가졌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요것을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한된 게 원자에 관한 톰슨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톰슨 모형이란 얘기는 돌턴 원자 모형 여기 있었잖아요. 돌턴 원자 모형에서는 핵심이 쪼갤 수 없는 공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음극선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쪼갤 수 없는 공에서 뭔가 전자, 입자가 요게 이제 입자잖아요. 요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돌턴 원자 모형이 옳지 않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톰슨 모형은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은 전자가 공 모양에 파묻혀 있다. 그러다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주니까 이놈이 튀어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전자라는 작은 입자가 나온 것이 돌턴 원자 모형이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입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더퍼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알파선이 뭔지 단면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납상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 라듐이 방사성 원소잖아요. 라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선이 나올 거다. 입자, 요거를 분류하는 방법이 입자는 일단 질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전하를 가진다. 요게 이제 입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입자가 지나가는 길에 이것이 전하가 어떤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극, 여기에 마이너스극 이런 것을 갖다 대니까 요 입자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것은 마이너스 쪽으로 휘었다. 그럼 이게 플러스란 성질이죠. 요것이 알파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었다. 그럼 요것을 베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 없이 쭉 지나간다, 직진한다. 요것을 감마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마선은 전자기파,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기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베타선 요거는 본질적으로 전자의 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알파선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헬륨 원자핵이다. 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 2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요 알파선을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골드 포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금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 러더퍼드가 알파선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톰슨 모형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 그냥 쭉쭉쭉쭉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직진하지만 이렇게 큰 각도로 휘어진 그런 거, 큰 각도로 이렇게 휘어진 어떤 건 심지어 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8% 정도의 알파 입자가 직진했고 그 다음에 약 2% 정도는 약간 휘었다. 그리고 0.01% 정도는 되튀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알파 입자가 플러스로 대전됐다. 뭐 그거까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전제로 알파선이 대부분 직진하고 약간만 휠 것으로 예측했는데 뜻밖의 큰 각도로 휘는 걸 그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실험 결과로 러더퍼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로 대전된 작은 입자가 원자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이것을 원자핵 또는 핵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것을 원자 모형으로 얘기하면 이런 그림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이고요. 핵 바깥에 이것이 이제 전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한가운데에 핵이 있고 둘레에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그 원운동을 하는 구심력이 태양계 모형이고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 힘, 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호 모형이 도입됩니다. 보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러더퍼드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 요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핵이 있죠.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운동을 하는 것은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전자기파가 나온다. 그 얘기는 첫째, 원자에서 볼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은 이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인데 여기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연속적인 그런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 스펙트럼은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의 증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럼 빙빙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핵에 충돌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에너지를 잃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원자의 안정성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자가 핵에 부딪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주 역사 138억 년이잖아요. 계산된 역사가. 자, 그렇다면 그 정도 수명을 가졌다면은 핵에 부딪히는 안정성 요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나노초 수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안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보어가 이런 가정을 도입하게 됩니다. 일정한 준위를 가진 전자 껍질을 돌 때는 에너지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 그럼 월드컵 경기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을 옆으로 돌면은 내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 계단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두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 에너지가 변하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종류가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는 어떻게 원자 모형을 얘기하냐면은 가운데 핵이 있고 뭐 이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파벳을 붙이려면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합니다. n이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선 스펙트럼, 여러분들이 선 스펙트럼 그러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껍질이 1에서 2, 3, 4 이렇게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건너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와 3의 사이 이런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현대적인 원자 모형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닐스 보어가 제안한 원자 모형은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 여기에 전자가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그런데 여기 흡수 또는 방출하는 게 빛 에너지죠. 여기에서는 전자가 가지는 파동성, 요것 때문에 전자가 한 개인 입자 또는 이온,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험적 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전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슈레딩거라는 분이 전자에 대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입자 이런 개념을 버리고 그러니까 입자라는 개념을 버리고 전자의 파동성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 원자 모형인 오비탈 모형 요것을 제안합니다. 자, 예제 5번 요걸 한번 볼까요? 원자 모형에 관한 다음 각 설명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턴이 제안한 원자 모형은 쪼개지지 않는 공 모양 요것이죠.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핵심적 발견은 전자 발견입니다. 전자가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여기에서는 원자핵 물론 원자핵이란 말 대신에 그냥 핵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보호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자 껍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 스펙트럼 그러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것을 잘 챙겨두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현대적 모형은 전자가 가지는 파동성이죠. 요거에 의해서 핵 주위에 분포하는 전자를 확률 밀도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그것을 오비탈 이렇게 얘기도 하겠습니다.